예,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사업 모델에 대한 시장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정합성, 과연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을 다 통과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것은 이 사업이 과연 수익이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보는 거죠. 수익성 검토입니다. 소위 말해서 재무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재무 분석 방법을 갖다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무 분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자 수익 및 매출액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로 투자 비용 및 원가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번째로는 손익분기점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다섯 번째는 재무 타당성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창업을 했는데 결과가 이익으로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는 거, 그 다음에 경영 상태가 현재 어떤지를 보는 것, 그다음에 언제부터 이익이 날 것 같은지, 투자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창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하기 전에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동안에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창업 아이템을 변경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소위 피봇이라고 하죠. 나의 사업 모델을 갖다가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 모델을 크게 바꾸거나 아니면 아이템을 좀 바꾸거나, 그 다음에 창업 계획 자체를 수정하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장성이 없을 때도 이 똑같은 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업 적합성이 없을 때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포인트에서는 시장성도 있고 사업 적합성도 있다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없다라는 것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러한 피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과 기술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창업 업종의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 자금 및 창업 후의 수익성을 추정하는 분석이 바로 재무 분석입니다. 그래서 재무 분석은 추정 재무제표를 근거로 해서 미래의 경영 상태와 자금 흐름, 그리고 손익분기점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분석의 범위와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투자 수익 및 매출액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투자 비용 및 원가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익분기점 분석, 네 번째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 수익의 매출액 분석을 보시면 이 경우에는 매출액의 추이와 판매 목표를 토대로 해서 손익계산서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투자 비용 및 원가 구성에서는 원가 및 비용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원부자재의 소요 검토, 그 다음에 노무비 및 인건비, 이러한 비용들을 보고, 그 다음 또한 투자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제조 경비, 그 다음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그 다음 영업비용, 그 다음에 주문량 및 재고량 등에 기초한 제조 원가에 대한 분석 등을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 손익적 분기점 분석에서는 운영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예상 산업의 경제성 분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손익분기점 분석을 하고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며, 그 다음에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 분석이 필요하고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자금수지 분석, 그 다음에 할인율의 추정, 수년가연 회수기관법에 의한 투자 수익 비용의 분석, 그 다음에 위험 분석 등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경제성은 크게 5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수익의 창출 여부를 나타내는 경영성과표죠. 다음은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현금 흐름표, 우리 회사의 현금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다음은 재무상태표인데 이것은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 등에 대한 회계보고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그 다음은 손익분기점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과 총 비용이 일치해서 이익이
0이 되는 시점이 바로 손익분기점인데 그것이 어디인지를 갖다가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을 갖다가 낮추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다음은 투자 수익률 분석입니다. 투자액의 순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률을 얼마인가를 갖다가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 수익 및 매출액 분석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투자 추이 및 판매 목표를 토대로 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럼 손익계산서는 무엇이냐?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이나 경영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보여주고 순이익이나 순손실의 발생 여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기 전 단계에서 손익계산서의 항목을 이해하고 최소한 영업이익까지 추정해 봄으로써 경영활동의 결과에 대한 이익 발생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활동 결과에 대한 이익 발생 여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경영하기 전에 손익계산서의 항목을 이해하고 최소한 영업이익까지 추정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매출 원가를 갖다가 추정하는 방법은 판매된 제품의 제조 원가인데 여기에는 재료비, 노무비, 외주 용역비 등을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및 일반 관리비는 곧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돈인데 제품 판매나 기업 유지 및 관리에 필요로 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영업사원의 급여, 판촉비, 접대비, 연구개발비 등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이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및 일반 관리비를 빼면 그것이 곧 영업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매출액은 우리가 매달 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매출 원가는 재료비나 노무비나 외주 용역비 등을 감안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것이고 그다음에 판매 및 일반 관리비는 고객 관리 비용과 경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및 일반 관리비를 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의 비용은 고객 관련 비용과 추적 불가능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련 비용과 이 추적 관련되는 비용이 있고요. 경상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는 것이 경상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차감 전의 순이익은 경상이익 더하기 특별이익, 거기에서 특별 손실을 빼고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뺀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매출과 비용만 알고 있으면은 당기순이익, 경상이익, 영업이익을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매출액이 약 21억 원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은 매출 원가가 없다 보니까 매출 총이익은 21억 원이 되고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와 영업이익이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결국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적 손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을 갖다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를 빼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투자 비용 및 원가 분석을 위해서 조사하는 내용은 원가 및 비용 추정. 이것은 기본적인 인풋이고요. 그 다음에 원부자재 조달에 관련한 자료라는 원부자재 소요 검토, 그 다음에 인건비 검토, 그 다음에 투자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갖다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 활동에 필요로 하는 유틸리티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판촉 활동과 관련된 판매비, 일반 관리비, 그 다음에 영업비용, 그 다음에 주문량 재고량을 위한 제조 원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투자 비용 및 원가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 금액을 산출한다는 투자금이라는 것은 사업장 시설 비품 등의 비용이고 투자 금액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OI 분석이라고 하는데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죠.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리턴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누적된 총 순효과를 총 비용으로 나누은 계산 비율입니다. 그래서 ROI는 누적 순효과 나누기 총 비용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ROI 분석을 하는데 초기부터 5년 차까지 하고 총 비용이 매년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누적적인 비용은 쌓인 비용이죠. 그다음에 총 효과는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누적적인 효과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순효과는 결국은 그 비용과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한 차를 갖다 나타낼 것인데, 그래서 총 합계를 보면은 순효과가 1,050원이 나타나갖고, 그 다음에 누적 효과는 1,050, 그 다음에 총 비용은 2,000. 그래서 ROI를 갖다가 전에 있던 그 수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11%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 원가 산출은 어떻게 하는가?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경우하고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는 원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각 작업별로 원가를 짓게 합니다. 이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경우에 적합합니다. 근데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할 경우에는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공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갖다가 집계를 해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제품이 사업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갖다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정비를 원가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또 원가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부 원가 계산이란 뭐냐? 직접비를 제품에 직접 부과하고 간접비는 배부 기준. 이 배부 기준은 결국은 회사에서 경영진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접 원가 계산은 제품의 생산량에 따라서 변하는 변동비만 원가 계산에 포함하고, 고정비는 제품에 배부하지 않고 기간 원가에 일괄 집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변동비만 계산하는 것이 직접 원가 계산이고, 그 다음에 간접비를 배부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결국은 전부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전부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 계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제품 매출액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매출 이익이 있고, 거기에는 제품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이 제품 매출 원가는 제품 현재 갖고 있는 재고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 제조 원가를 합친 것이 곧 제품의 매출 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지금 요번 달에 재고가 아니라 현재 생산한 제품의 제조 원가는 제조 간접비와 제조 직접비로 볼 수가 있고요. 제조 직접비에는 직접 재료비가 있고 가공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공비에는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직접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의 매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의 계산에 필요한 용어를 정리를 해보면은 제품 매출액은 매출이익 빼기 더하기 제품 원출매가. 제품 매출 원가는 제품 재고하고 제품 제조 원가.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제조 간접비와 제조 직접비. 그 다음에 제조 직접비는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전체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는 계산식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나 임대료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변동비는 조업도에 따라 변하는,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은 늘어나고 일이 없으면은 줄어드는 그러한 비용을 변동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원가는 실제 소비액을 산출한 원가입니다. 그래서 표준 원가는 이상적인 모범 원가죠. 그래서 예정 원가는 뭐냐? 과거의 경험과 장래 예측치를 반영한 원가가 곧 예정 원가입니다. 그래서 견적 원가, 추정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은 재료비에는 기초재료 재고액, 단기재료 매입액, 기말재료 재고액이 있고, 그 다음에 노무비는 인건비죠. 그 다음에 제조경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제공률 원가를 갖고 합계를 따지면 기말 제공품 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 합계해서 기말 제공품 원가를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것이죠.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란 뭐냐?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보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이나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해서 기업의 현금 유입과 유출을 파악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손익계산서상에 아무리 이익이 많이 발생해도 현금 흐름이 원활치 않다고 하면은 기업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제적인 현금의 유입 유출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에 따라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서 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변동, 이 내용을 보면 그 흑자 도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사가 흑자가 난다 할지라도 현금이 돌지 않으면은 그 현금을 돌아오는 그 부채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없어서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면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흐르는 현금 흐름 분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생산, 구매, 판매 등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의 유출입. 그 다음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는 투자자산 처분 및 취득에 따라 현금의 유출입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분석. 그것은 차입금의 차입, 상환, 사채 발행, 상환, 유상증자, 감자에 따른 현금의 유출입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기말현금 계산은 영업, 투자, 재무활동에 관한 현금 흐름의 기초 현금을 빼서 기말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서 읽어야 할 정보와 주의사항을 보시면 현금 흐름표를 통한 현금의 정보를 보면 기업의 이익 창출과 관련되는 영업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에 의해서 근본적인 현금 창출이 되는 현금 창출이 없으면 기업의 미래는 불투명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바람직한 현금 흐름의 구조는 무엇이냐?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은 플러스가 원칙이고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은 그 금액이 적을수록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주의사항을 보시면은 현금 흐름표만으로는 기업의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과 비용 구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 흐름표를 모두 봐야 이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손실을 잇지 않는 판매량의 지점을 손익분기점. 무슨 말이냐면은 매출액하고 비용이 같은 얘기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총 수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건데 이것이 일치하여 이익도 손실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러한 판매량 또는 매출액 지점을 조업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조업도가 무엇이냐? 그걸 보려면은 어느 정도의 판매량이냐,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냐는 것 갖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도 손실도 없는 상태에서 원가 및 조업도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으로 분기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손익분기점이라 불리는 것이고요. 손익분기의 원인이 원가, 조업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CVP 분석, 뭐냐면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례율법이 있고요. 삼포 도표표가 있고 최소 자승법이 있고 개별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는 건데 비용 증가 또는 감소를 매출액 증가 또는 감소로 나누는 거, 이게 변동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삼표 도표법은 매출액과 총 비용 간의 상관관계를 표시하는 삼포 도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최소 자승법은 통계적 기법인 최소 자승법 원리를 이용해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법은 각 비용 요소를 개별적 검토하여 그 성질의 고정비와 변동비로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어디에 활용을 하는가? 첫 번째는 기업의 최저 및 적정 조업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조업도, 그때의 비용의 허용 한도, 그 다음에 일정 조업을 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 그 다음에
제품의 가격 변동이 손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고정비 또는 변동비가 변동 시에 기업의 이익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가격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제품 정책은 어떻게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업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보실 겁니다. 그럼 손익분기점의 한계는 뭐냐? 기본적으로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해 하나 순고정비, 체증비, 체감비 등이 있어서 변동비도 각각 그 변동 비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비가 변동할 수도 있고 변동비가 고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잘못 계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조업도 또는 최대 조업도 내에서만 유효하지 만약에 일정한 조업도를 넘어섰으면 손익분기점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물가 또는 비용의 단가가 유동적이라서 매출 단가도 변동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품종 제품 생산 기업에서는 제품별 매출 구성 비용이 항상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한계를 인식하고서 손익분기점을 사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익분석은 뭐예요? 재무제표표. 이것은 특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정 상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및 현금 흐름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구조, 유동성과 지급 능력, 여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평가하는 데 쓰는 것이고요. 복식부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좌변과 차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자산총액, 대변의 부채와 자본총액이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대차제표의 예입니다. 그래서 당자 자산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것이 항상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무타당성을 분석을 해보면 에서는 자금수지 분석, 할인율의 추징, 투자 수익률 분석, 위험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금수지 분석은 기업의 수익, 매출, 영업의 수익과 비용, 원가, 판공비, 영업의 비용, 자기 자본의 변동에 따른 자금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현금의 부족분을 항상 체크를 해야 필요한 자금을 단기적, 장기적으로 어떻게 확보할지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금 수지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일 결산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보통 현금 흐름표는 1년에 한 번 정도 작성하지만 자금 수지는 매일 하는 기업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금 수지표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할인율 추정입니다. 할인율 추정은 사업의 순현재 가치 및 편익비용 비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정부 시장 할인율을 KDI, 예비타당성조사부에 사용한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창업에 투자한 총 금액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투자의 경제성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자가 창업에 투자하지 않고 금융상품이나 다른 부분에 투자한 것보다 경제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 분석법에는 순현재 가치 비교법과 내부 수익률 분석 IRR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MPV 방법과 IRR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은 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을 이용해서 현재 가치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 예를 들면 미래에 기대되는 소득의 현재 가치가 1억이고 투자로 지출된 비용의 합계가 1억 2천만 원일 때 이 투자하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 시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을 구하고 그 값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 투자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투자한 A에 대한 내부 수익률이 20%고 투자한 B가 15%일 때 B보다 A안이 더 경제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율 분석 방법은 초기 투자 비용과 자본 비율을 결정하고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을 통해 투자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인데 투자 비용과 자본 지용 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토기 투자 비용을 결정하고 투자 비용을 조달할 자본 비용, 즉 이자율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PV와 IRR을 계산을 해서 투자안의 수익률을 분석을 하는데 NPV가 투자 금액보다 큰지 IRR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지를 판단해서 투자안의 수익률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산한 방법을 보시면 투자 A안은 NPV가 2억 6천만 원이고요. 약 투자한 B는 4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IRR은 26%와 29%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 분석입니다. 매출액과 순이익하고 NPV, IRR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판매 단가, 원재료 단가, 경쟁 관계, 법규 등의 변수를 선택을 해서 비관적이나 기본이나 낙관적인 가정을 정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위험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건 변수가 있고 결과 변수가 있죠. 여건 변수에는 판매 단가, 원재료 단가, 경쟁 관계, 수입 자유화. 그럼 비관적 가정으로 봤을 때 판매 단가가 10% 하락한다. 낙관적으로 보면 10% 상승한다. 보통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메모리 같은 걸 빼놓곤. 원재료 단가 20%가 상승한다. 20%가 하락한다. 뭐 이러한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요. 결과 변수로 보면은 매출액과 순이익과 NPV와 IRR이 있습니다. 그럼 월스 케이스를 보면 순이익이 적자죠. NPV도 적자고. 근데 낙관적으로 보면은 순이익이 플러스고 NPV도 굉장히 좋고 IRR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비관적인 경우가 적자일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관적 케이스, 기본적 케이스, 낙관적 케이스에 대한 예를 놓고 매출액과 순이익과 NPV와 IRR을 계산을 하면은 투자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7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현금 자산 비율, 부채 비율, 비상자금 비율, 소득 저축 비율, 신용 사용 비율, 장기 부채 충당 비율, 소득 대비 신용 비율. 그것들을 계산하는 공식이고요. 기본적인 벤치마크를 보면 현금 자산 비율은 100 이상이 좋고 부채 비율은 40 이하. 그다음에 비상 자금 비용은 3에서 6개월, 소득 저축 비율은 100% 이상, 신용 사용 비율은 30% 미만, 충당 비율은 2.5%, 그다음에 소득 대비 신용 비율은 15% 이하. 이러한 식의 벤치마킹을 갖고 재무 상태를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경영 성과 분석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갖다가 평가하면서 성장성으로 보면 매출액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총자산 증가율, 그다음에 수익성으로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매출액 세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안정성으로는 부채 비율과 차입금의 의존도. 이러한 표를 만들어서 보면은 기업이 어떻게 경영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재무 분석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창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면 창업 아이템을 변경하거나 창업 모델을 수정하거나 창업 계획 자체를 수정하는 데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무 분석의 범위의 내용을 보면 크게 4가지로 투자 수익 및 매출액 분석, 투자 비용 및 원가 분석, 그다음에 손익 분기점 분석,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 분석을 하였고 다음 시간에는 제품과 시장의 정합성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